사람의 그릇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돈일까요? 지위일까요? 아니면 학력일까요? 거기서 해를 살아보니 의외로 아주 작은 곳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은 큰 사건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돈이 많아지면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환경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조금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입니다. 같은 비를 보아도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망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세상이 조용해졌네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기하지요? 일어난 일은 똑같은데 말이 달라지면 인생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무심코 한 번쯤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이라는 것은 깨닫는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릇이 큰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첫 번째 말부터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백여섯 해를 살아오며 자주 보았던 장면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이 거의 하지 않는 말은 어차피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좁히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개 큰 실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 강단에 서 있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수업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생각을 말하며 꽤 흥미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식의 발표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낯설긴 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학생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예전에 비슷한 방식이 있었는데 잘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는데 과거에 실패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마치 미래까지 정해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걸 직접 해본 적이 있나?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후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바로 이 말이구나. 사람의 미래를 조용히 닫아버리는 말이 어차피 안 됩니다. 이 말은 아주 편안합니다. 도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며 느낀 것은 그릇이 큰 사람은 반드시 낙관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될 겁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미래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주 작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인생은 대부분 바로 그 작은 여백 속에서 조용히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능성을 좁히는 말은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말은 겉으로 보면 훨씬 더 점잖고 훨씬 더 상식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역시 사람의 가능성을 조용히 작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말을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말이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리는 말이었다면 이번에 이야기할 말은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점잖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은 그건 좀 보통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말은 전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도와주려는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보이지 않는 기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통이라는 기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이 보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발표를 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발표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흔히 보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발표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학생은 자기 생각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때 뒤쪽에서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통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구의 기준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다른 학교를 다니고 다른 세상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통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조용히 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건 보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상대의 생각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은 서로 다른 생각이 함께 존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재미있는 곳이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세상은 아마 아주 조용하고 아주 지루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다름을 쉽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다름을 그냥 두고 조용히 바라볼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그릇이 넓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능성을 좁히는 말은 아직 더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말은 조금 더 직접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말들이 사람의 가능성을 조용히 좁히는 말이었다면 이번에 이야기할 말은 사람들 사이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이 쉽게 하지 않는 말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은 문제는 언제든 생깁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일이 조금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를 생각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는 길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오래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자주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준비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준비가 조금 늦어졌고 수업 진행이 약간 어수선해졌습니다. 누군가 크게 화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실 안에는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마 저 친구 실수일 겁니다. 사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된 작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자 교실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범인을 찾는 순간 사람들의 생각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정해지는 순간 문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말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해결을 묻는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실수가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말을 먼저 꺼내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먼저 찾고 누군가는 해결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해결을 먼저 찾는 사람 곁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곳에서 더 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용히 막아버리는 말은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말들이 사람의 가능성을 좁히거나 분위기를 멈추게 하는 말이었다면 이번에 이야기할 말은 대화를 조용히 막아버리는 말입니다. 네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이 쉽게 꺼내지 않는 말은 하지만 그래도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누가 자신을 꾸짖은 것도 아닌데 그저 작은 조언 하나만 들어도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제가 오래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주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참 성실했습니다. 다만 조금만 고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조금만 다듬으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비난도 없었고 꾸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누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 작은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화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야기의 목적이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옳음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먼저 듣습니다. 잠시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말이 있다면 그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며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내가 맞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쉽게 부서집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관계는 오래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말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가 사람 사이의 깊이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말은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평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말들이 대화를 멈추게 하거나 마음의 벽을 만드는 말이었다면 이번에 이야기할 말은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만들기도 하는 말입니다. 5번째, 그릇이 큰 사람이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 말은 바빠서요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바쁜 시기가 있습니다.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사람들의 부탁도 이어집니다. 저 역시 평생 강의와 글을 쓰는 일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바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래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쁜지 아닌지는 시간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지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많은 일을 맡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매우 바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저녁에 식사 한번 하시죠. 저는 조금 놀라서 물었습니다.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지 아닌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다만 사람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빠서요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그 일이 가장 앞에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을 자주 핑계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도 소중한 약속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사람과의 약속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단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 속에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단조롭게 만드는 말이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상은 이상할 만큼 색이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를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말이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말이었다면 이번에 이야기할 말은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은 재미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같은 곳에 있어도 전혀 다른 표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웃음을 찾고 새로운 생각을 배우고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디를 가도 같은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없네요. 제가 예전에 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자리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젊은 사람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왠지 재미없네요. 그 말은 음식에 대한 말도 아니었고 사람에 대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기처럼 조용히 자리에 떨어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자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찾을 마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어디를 가도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곳에 가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그 안에는 적어도 한 가지 배울 것이나 흥미로운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대화 속에도 새로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낯선 음식 속에도 새로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도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재미없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세상이 쉽게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조용히 멈추게 만드는 말이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말은 미래의 문을 조용히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말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말이었다면 이번에 이야기할 말은 사람의 미래를 조용히 멈추게 만드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이 거의 하지 않는 말은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멈추는 순간은 언제나 큰 실패 뒤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손재주도 좋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음식도 참 정성스럽게 만들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차를 마시다가 제가 가볍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찻집 같은 걸 하셔도 참 잘 어울리겠습니다. 그분의 성격을
생각하면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지내는 작은 공간이 잘 어울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합니까? 그 말은 아주 가볍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미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삶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제는 늦었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의 길은 그 자리에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인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지금이 가장 늦은 때가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이미 끝난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다시 걸으면 그 다음 풍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백에서 새를 살며 느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나이는 새로운 일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작게 만들어버리는 말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말들이 가능성을 닫거나 마음을 멈추게 하는 말이었다면 이번에 이야기할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조용히 작게 만들어버리는 말입니다. 8번째, 그릇이 큰 사람이 거의 하지 않는 말은 저 같은 사람이 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겸손과 자기 부정은 조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젊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도 꼼꼼하게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네요. 그저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요? 처음에는 단순한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같은 말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잘했을 때도 누군가 칭찬했을 때도 그 사람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말을 듣다 보니 한 가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 작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때로는 예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들기 시작하면 자신의 가능성까지 함께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지만 자신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못하는 일은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자신을 얼마나 크게 말하느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릇이 큰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는 8가지 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사용해 본 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 작은 말들 속에서 조용히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백여섯 해를 살며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큰 사건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말 한마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어떤 한 문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있다면 잠시 마음속에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말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하나쯤 남은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그릇이 큰 사람이 선택하는 말은 결국 마음을 넓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은 가능성을 닫는 말이었고, 어떤 말은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었고, 어떤 말은 책임을 미루는 말이었으며, 어떤 말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무심코 사용해 본 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100여해를 살며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거대한 사건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관계를 바꾸고 조용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점점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조금씩 마음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쉽게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조금 더 들어보자.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람을 믿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의 곁에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람 곁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남는 말 하나가 있었다면 그 말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말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언젠가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